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읽는 중국 경제 시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희토류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중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전장터가 되는 분위기거든요. 이 이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싸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도체를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통해서 배터리 반도체를 이제 중국으로 공급하지 않는 동맹을 맺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를 다른 말로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김 부장이 쌀밥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 불균형에 빠지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 각혈병이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이 비타민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병. 네.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요. 음. 그래서 지금 희토류 금속은 이 산업의 비타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비타민이 없으면 우리 비타민 B가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듯이, 이게 그 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게 비타민이죠. 양은 적지만 아주 필요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에 지금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수출국이 바로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등소평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희토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르신이 그런 얘기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첨단 산업이 이렇게 이제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중국이 쥔 중요한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희토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제 산업의 비타민이다 그렇게 되는데, 중국이 이 산업의 비타민을 이미 한번 쓴 적이 있죠. 네. 그 일본하고 그 센카쿠 열도로 이제 영토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일본으로 가는 희토류를 완전히 수출 중단을 시키는 바람에 토요타부터 시작해서 프리우스부터 이걸 못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전자산업에다 올스톱되는 이제 그런 일까지 벌어졌고, 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중국은 이제 희토류를 만일에 미국이 이제 제재가 세게 들어온다고 하면 원 오브 더 카드로 그 비타민 병 들고서 이게 이제 한번 대항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중국이 쓸 카드를 선제적으로 제비를 했다는 얘기네요.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오늘 보면 바이든이 반도체 배터리 동맹 플러스 희토류도 같이 이제 집어넣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소재 생산 점유율로 보면 희토류가 58%가 중국이고 미국이 16%, 미국도 희토류가 나기는 나요. 네. 그리고 미얀마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것은 조사하는 그 기관에 따라서 점유율이 막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을 아주 이제 작년에 혼내줬던 것이 반도체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로 놓고 보면 문제는 이제 생산, 패브리케이션을 하는 걸로 놓고 보면 이제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대만이 22%, 한국이 21%, 일본이 15%, 이제 미국은 꼴랑 12%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중국을 공략하려고 하면 일본, 대만, 한국 이제 이 국가들의 협력이 있어야 이제 얘기가 되고, 희토류 같은 경우들은 이것은 중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굉장히 리스키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1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중국이 38% 정도 차지해서 세계 1위고, 우리가 그보다 조금 더 못한 35% 정도? 네. 그리고 일본이 한 20%. 그래서 일본은 원래 전지 분야의 세계 최강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전방산업이 그 사그라들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배터리 분야에서도 세게 지금 배팅을 했고, 그래서 한국의 LG화학하고 삼성의 SDI가 3만 개 배터리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지만, 중국이
이제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는 리스트에서 한 3년 동안 빼는 바람에 우리가 완전히 중국에 공장 지어서 이제 공장을 놀렸고 그 사이에 중국이 CATL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걸 키운 거죠. 당시 LG화학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 공장 짓고 못 돌렸으니까. 네. 그래서 뭐 못 돌린다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자동차를 살 때 배터리 가격을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데 그 보조금 리스트에 이제 한국 기업 2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거 들어가고 말고는 뭐 중국 자기네 맘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국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2천만 원을 국가가 보조를 해준다고 할 때 봤더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이제 배터리 회사가 일본 회사 2개다. 네. 그랬을 때 이것을 그냥 풀었을 때는 그 2개 회사가 다 독점해서 갈 판이고 자기네 우리 한국 기업들은 아무것도 이제 이 시장을 못 차지하는 이런 결과가 온다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정 바꿔가지고 이제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일본 기업을 배제시키는. 그래서 네. 중국이 바로 그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3년 동안 기업 하나를 키운 게 그게 바로 CATL, 그 닝더슈따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2020년 베이스로 물론 통계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지금 우리 LG화학 그 분사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CATL이 최근 데이터로 보면 24%로 1등,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23.5, 그리고 일본의 패나소닉이 18.5, BYD가 6.7, 삼성 SDI가 5.8, SK 이노베이션이 5.4. 이제 요 정도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은 또 특허 문제 가지고 뭐 네. 기술 그 사람 빼간 거 가지고서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고, 어쨌거나 이건 한국이 세계 1등이었다가 이제 이 중국한테 밀렸다. 네. 많이 좀 따라잡힌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배터리 분야들이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하여간에 이제 한국이 거의 선두를 달리다가 이제는 선두를 내주는, 그리고 이제 2등, 3등 하는 업체들의 경우들은 이제 중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보다도 훨씬 점유율이 처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좀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이렇게 히토류를 갖고의 분쟁이 치열한데 과연 히토류가 뭐길래 이렇게 싸우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소 주기율표라는 게 별로 익숙하지는 않은데 네. 이제 그걸 놓고 보면 거기에 그 뭐 하여간 단어가 어렵습니다. 뭐 리움 뭐 이런 것들이죠. 예, 네. 그래서 란타나 미트리움 같은 그 17개 원소인데 이게 왜 히토류냐 그러면 히가 그 rare earth,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희박하다 그럴 때 그 히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매장량 자체는 뭐 적진 않지만 이게 광물이나 토양에 농축된 형태로 그냥 존재하지를 않고 이제 극소량만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 미량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히토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모든 첨단 산업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비타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배터리, LCD, 스마트폰 카메라, 뭐 제트 엔진, 정유 설비, 광섬유, 뭐 하여간 이름 붙은 데는 다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딱 하나의 어떤 광물이 아니라 그 산업에 쓰이는 약간 소량의 희귀한 금속들을 다 총칭해서 히토류를 부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원소를 주기율표 보면 1쪽부터 이제 18쪽까지 이 패밀리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맨 이제 아랫단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하단에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그 57번부터 71번에 해당하는 이 란탄 계열 15개 원소하고 스칸듐, 이트륨 요거 딱 포함한 17개를 이제 이 히토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왼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57번부터 이제 71번까지 들어가 있는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이나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쓰이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보고 있는 노트북, TV 뭐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고 이제 자동차, 전기차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태양광이나 뭐 이런 쪽에도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들, 뭐 이제 LCD 화면 같은 데도
그 색깔을 지속적으로 이제 똑같이 내려고 하면 반드시 이게 히토류 금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많진 않지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비타민하고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란타늄 계열하고 악티늄 계열 17개인데, 그래서 이게 또 아이템별로 쓰는 게 다 달라요. 네. 그 17개가 항공 우주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레이저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고굴절 유리, 산화제, 뭐 이제 그 마그네슘, 합금제, 뭐 형광체, 촉매제, 하여간 뭐 엑스레이, 레이저, 하여간 이게 거의 모든 첨단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테크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쉽게는 우리가 쓰는 핸드폰, 여기에 지금 전자 부품들이 있는데 이 부품들에도 여기에 이게 히토류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핸드폰 못 만드는 거죠. 아.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걸 중국이 세계 최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를 이제 중국이 이 매장량이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매장량 기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생산하는 것들은 보면 이제 물론 그 다른 나라들이나 미국이 이제 80년대 중반까지는 가장 많이 생산을 했다가 이게 이제 90년대로 서면서 미국은 생산을 거의 중단을 하고 중국이 거의 이제 90% 이상으로 이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왜 이거를 생산을 왕창 하다가 안 할까? 네. 이제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조금은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을 이 세계 첨단 어떻게 보면 소재의 모든 것을 중국에다 맡겨놓는 이유가 뭘까가 궁금증이 생기죠. 근데 하여간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서방 세계가 부러워할 이 석유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히토류 매장량으로 보면 하여간 4,400만 톤 정도? 그래서 브라질의 거의 2배 정도 이외하는 그 정도고, 생산량으로 보더라도 호주가 한 2만 톤 정도 가는데 이 12만 톤 정도? 그 6배 가까운 2위보다도 네. 이런 정도로 생산을 하고 있고. 네. 매장량도 상당하지만 생산량이 거의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나라들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의 매장량, 생산량, 이걸 이제 차지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기는 큐리오시티는 중국이 왜 1등이냐. 네.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히토류라는 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강점 카드를 갖고 현재 견제하는 카드를 썼고, 이것을 갖고 아마 미중이 크게 좀 부딪힐 것 분위기인데, 과연 히토류가 뭔지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중국이 1등인지가 계속 퀘스천 마크로 들는데,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소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